그런 얘기죠. 자, 그럼 만남, 이별, 그리움, 그 다음에 영혼으로의 만남, 이 구조를 어떻게 지키는지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만남의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만남,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사랑해준 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예쁘지도 않고 뭐 행실이 그렇게 좋은 아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잘해 줄 때에 어떻게 한 거야? 이별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뭐 쫓겨난 거죠.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삼위인국 얘기할 때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얘기는 선생님 얘기니까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원인 자신에게 있음. 어떤 원인? 아양교태. 까불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까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사랑해주면 이게 좀 자중하고 말이야. 난 저런 사람, 저런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날 사랑해 주시다니, 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복종하고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허허, 진짜 나 좋아하나 봐, 하하, 그러고 까불고 다녔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 무엇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별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자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움의 부분, 언제나 반복되는 부분이죠. 임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얘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산으로 갔다가 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적극이란 말 앞에 얘기했었던 삼인곡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영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느냐, 역시 이 녀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영혼과의 만남에서 영혼이 되어서 앞에서 배웠던 삼위인국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범나비가 된다 그랬죠. 여긴 뭐예요? 낙월이 되거나 혹은 구준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는, 자, 낙월은 밝음의 의미를 갖고, 그렇죠? 좀 소극적이다.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빛은, 달 자체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되어서 이렇게 먼 곳에 은은하게 전달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존재감이 없는 거야. 소극적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지? 교실에 한 70명 앉아있는데, 사랑하는 애 저 앞에 있고 나 요 뒤에 있는데 난 널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전달 잘 안 돼. 제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 알겠어요. 잽싸게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 잡고 옆자리에 뜩 앉아야 그지? 가깝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서 몸뚱이에 부딪히잖아. 그러지. 좀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낙월은 당연히 밝음이겠지만 구준비라는 것은 막 어두컴컴하게 막 구질구질하게 내리는 그런 빌 테니까 어둠의 이미지를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남에서부터 영혼의 만남까지 스토리가 송민국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대화 형식, 내면의 두 목소리, 우리말의 사용. 이게 뭔 소리냐? 자, 송민국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 형식, 감녀와 을녀가 등장하죠. 물론 여기서 감녀와 을녀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여인 1, 여인 2, 여인 A, 여인 B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우리 옛날 그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갑, 을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감녀와 을녀라고 그냥 한 거죠. 왜 우리가 법정에 어떤 계약서 쓸 때 이상 누굴 갑이라고 누굴 을이라 한다. 그래서 갑을로 갑을병정으로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녀와 을녀에. 그러다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도 되겠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 두 인물이 결국은 뭐야? 한 인물의 내면의 두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대시 같은 경우 이것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거울과 같은 작품 있죠. 이상의 거울. 이상의 거울을 보면 거기에는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가 있고, 거울 밖에 나가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지, 가까워지기 위해서 진찰하고 그 다음에 그 걱정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진 않았군요. 그렇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으로 이번엔 뭐 소설이죠. 소설 뭐가 있습니까? 날개라는 작품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그 다음에 나가 있는데 그 나와 아내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지만 한 사람의 내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내면의 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방입니다. 방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의 방인데 반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습한 곳은 내가, 그지? 밝고 바깥과 연결된 부분은 아내가. 이렇게 돼서 한 사람의 두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거울과 날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 많이 겪는단 말이야. 그렇지? 오늘 학교에 갈까? 아씨 힘들어 가지 말자. 그러다 좀 이따 뭐야? 아 어제도 안 갔는데 가야지. 아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데 가야지. 아 젠장 다 때려치고 가지 말까? 이거 뭐예요? 둘 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인데 뭐예요? 서로 싸우고 있죠. 또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반지의 제왕인가요? 뭐 그런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골룸이라고 나오죠. 골룸. 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골룸을 보면 내면의 두 목소리 나오죠. 얘가 그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가 와와 뭐 이러면서 뺏어야 돼, 반지 내 거야. 뭐 이러다가 좀 있다가 반지는 누구님의 거야 이러고 앉아 있고 그죠? 그 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두 개가 이렇게 시커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결과적으로 내면의 두 개 이상의 목소리를 갖게 되고요. 그런 것을 한 작품 속에서 두 인물을 설정하여서 보여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성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읽기도 더 쉽겠죠. 자,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학성이 뛰어나냐?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렇죠? 우리 정서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상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서사 1부터 들어갑니다. 대간한 데와 각시,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안 되고 본 거 같은데? 천상백옥경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이니까 이게 누가 있는 곳? 그렇지. 옥황상제 함께 하던 곳으로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왜 이별하고 그곳을 떠나서 해가 더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것 누구를 보러 가느냐? 자,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여인이니까 그냥 감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인 1이라고 얘기해요. 또 가끔 또 이거 가지고 또 그저 딴지 거는 애들이 있어.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왜 갑을 병정 이렇게 얘기할 때요. 갑이 먼저잖아요. 그럼 주인공인 뒤에 있는 여자를 감녀라고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순서대로 한 겁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먼저 나오니까 감녀입니다. 자, 감녀의 얘기였어요. 저기 저 가는 저 각시. 저 여인 본 듯도 안 돼. 어디도 많이 본 여잔데. 호라 너구나. 하늘나라의 천상백옥경 하늘나라 옥황상제 모시고 있다가 어떤 일로 그 옥황상제와 이별하고 그곳과 이별하고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누구를 보러 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을려이면서 여기서는 중심화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중심화자. 소설로 친다면 주동적인 인물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려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사람의 두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감녀의 역할은 첫 번째 역할 등장한 게 바로 어떤 역할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지.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마치 우리가 소설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장단을 맞춰주는 마치 판소리에서 고수가 장단 맞춰주는 듯한 인물 있죠. 조선달. 그렇지. 허생원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나 평생 그런 예쁜 여자 처음 봤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물레방앗간이었네. 그리고 담배 뽁뽁 피면 허허 눈도 좋았지. 그러면서 그 지겨운 얘기를 야 그만해라 이 자식아. 여자 하나 가지고 왜 이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감녀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끌어내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위로를 하기도 하는 그렇죠. 위로는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 나올 때가 아닌 된 거지.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감녀의 역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차 강조했었던 공간 이거 뭐예요? 천상백옥경은 하늘나라의 공간으로서 누구의 공간입니까? 임과 함께 했던 그 공간이고 이제 내가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하계로 내려왔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의 공간이 돼버린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감녀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어디를 가시는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죠. 감녀 그럼 넌 누구냐 이거지. 감녀 누구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심부름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감녀도 선녀로서 옥황상제로부터 팽당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쫓겨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건 뭐 여담이고요. 자, 또 들어갑니다. 서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에서는요, 만남과 행복했던 시절라고 얘기했었죠. 자, 봅시다. 어와네이고, 너로구나.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을려의 대답 중심 화자입니다. 을려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로구나 감녀야. 내 사절 들어보.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얼굴 좀 봐. 좀 거시기 하지. 이 거동 내 행동 거지 알잖아. 내 행실. 님 괴함직 한가마는. 님이 사랑할 만 하겠느냐마는 그랬어요. 자, 님이 사랑할 만 하겠느냐마는. 이거 꼭 잘못 생각하는데 괴함즉 사랑할 만 하겠느냐마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야, 선생님 이 얼굴이 영화 배우가 될 만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뭐야? 난 될 수 있어 라는 기대에 의해서 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얼굴에 되겠니? 말도 안 되지 라는 말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어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님이 사랑함즉 하겠느냐마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바로 뭐예요? 어쩐 일인지 날 사랑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걸로 보면 야 얘들아 선생님 이 얼굴 말이야 영화 배우 될만 하겠니? 그런데 어떤 감독이 와가지고 나보고 영화 배우를 해달라는 거야. 물어봤더니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 안 하는데 나보고 몸매가 좋다나? 이거 뭐예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내 얼굴 내 거동이 님이 사랑할 만 하겠느냐는 것은 절대 사랑할 만 하지 않다는 얘기야. 예쁘지도 않고 행실도 좋지 않다. 그러나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겨주실세. 자, 누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겼습니까? 님이겠죠. 주체는 님이 되겠습니다. 너로구나 여겼다는 건 뭐야? 아, 네가 진짜 내가 좋아할 만한 여인이구나. 넌 내 타입이야. 이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너로구나 여겨주실세. 나도 님을 믿어. 나도 님을 믿고.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어저러이 굳었던 뒤 어지럽게 굴었더니만. 하하,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월체 못생기고 사랑 못 받을 아이인데 사랑을 해주니까 이게 부처님 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까분 겁니다. 맨날. 무슨 말이겠죠? 이리 와봐라. 그러면 나 좀 봐봐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 무슨 말이겠죠? 나 이뻐 이거 막 괴롭히고. 왜 나 사랑 안 하는 거 같아? 요즘은 막 이렇게 짜증나게 하니까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 거. 그러죠? 처음에는 너로구나 하시면서 사랑을 해주시더니 내가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고 까불었더니만 옛날과 같은 얼굴이 아니더라.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헤아하니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누가 내가 내 몸에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매같이 쌓이시니 산과 같이 쌓여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셔러 풀터해니 서러워서 풀어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이거 다 조물주 때문이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으리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 너로구나 을려야 감녀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깊은 사연이 있어.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한 즉 누군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니? 그런데 님께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웬일인지 네가 진짜 내가 찾던 아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님을 믿고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냥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난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거든. 그렇게 어지럽게 까불었더니만 옛날에 그 반기던 얼굴빛이 아니고 약간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 그래서 결국 쫓겨났지 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그냥 하루 왼종일 생각해 보니 몇 날 며칠 생각해 보니 몇 년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거였어. 내가 어찌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니? 결국 여기서 뭐예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는 얘기는 바로 이별의 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내 몸에 지은 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 지은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고태야 어지러이 굴었던 것이 바로 구체적인 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서러 풀어 생각하니 서러워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인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또 많은 학생들이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뭐가 신기하냐는 말이죠. 여기 하늘이라고 원망하겠느냐 그랬죠. 하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다. 조물주가 나빴다라는 원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난 거죠. 결국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했을 때 하늘하고 조물의 탓이로다 했을 때 조물주하고 거의 동격의 의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동격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원하시는 거겠지. 조물주가 그렇게 원한 거겠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신적인 존재,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가상의 존재를 삼는 그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 조물주가 하늘이 원망스럽지 않다고 해놓고 여기서 원망을 했으니까 모순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다시 서럽게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결국은 뭐야? 이 이별이라는 것을 운명으로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죄가 큰 것 같아.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운명인가 봐. 혼자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별개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서 서러워서 풀어 다시 생각해보니라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휴지를 두고 있는 거죠. 잠깐 쉬고 또 생각해보니 다시 생각해보니가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를 좀 별개의 것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조금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을려가 대답했죠. 제 잘못으로 임과 헤어지게 됐으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원인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